고장난 시계의 무브먼트를 교체하거나 또는 시계판에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계판, 시계 무브먼트의 구조를 알면 누구나 아주 쉽게 고장난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구조를 보면 뒤편에 이 부분이 이제 시계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계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계의 측면을 보면 안에 이제 무브먼트가 있고 시계판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계판과 시계 틀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축이 시계판 안으로 들어가서 시계 너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너트를 조임으로 해서 무브먼트가 시계판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무브먼트의 축은 시축이 있고 좀 바깥쪽에는 이제 가는 분축이 있고 그다음에 초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시바늘, 분바늘, 초바늘이 이제 끼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 외면에 유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무브먼트를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일정한 규격이, 대부분 규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무브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 시계판을 먼저 분리를 해낸 후에, 분리를 하면 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고, 고정부터 돌리기 전에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빼내는데, 이것은 이제 압착으로 돼 있어서 당기면 빠져나옵니다. 쉽게 빠져나오니까 부침, 초침, 시침을 제거를 하고 무브먼트의 고정 너트를 제거하면 요 무브먼트가 탈착이 됩니다. 그러면 새 무브먼트로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서 30년 된 탁상 시계의 무브먼트도 쉽게 이제 교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30년 된 탁상 시계가 아직도 시간을 잘 맞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무브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브먼트를 제거를 하고 다른 무브먼트로 바꾸면 고장난 무브먼트를 쉽게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설치된 벽걸이 시계인데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자세히 보시면 시계의 바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고장이 나서 새 무브먼트로 갈아 끼운 것입니다. 유리 온실에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 시계의 무브먼트를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계도 15년 정도 된 시계입니다. 사실 이 시계는 가격이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것은 3,000원, 지름이 20cm, 25cm 되는 것은 5,000원 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이 시계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또 추억이 있어서 이 시계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브먼트에 있는 배터리를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시계판에 있는 시계판과 틀을 고정하고 있는 피스를 제거를 합니다. 피스가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피스를 스크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시계판을 들면 이제 쉽게 틀과 시계판 무브먼트 뭉치가 분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초바늘과 분바늘,
C바늘 순서로 시계 바늘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계 바늘은 축에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면은 이제 쉽게 빠지는데, 이제 오래돼 있다 보니 초바늘을 당겼는데 잘 안 빠지네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틈새를 넣어서 살짝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바늘이 쉽게 이제 분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초바늘이 분리가 됐고, 초침이 분리가 됐습니다. 분침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시침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분리하면 무브먼트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너트를 필요한 공구를 사용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분리가 됐네요. 무브먼트를 고정하고 있는 약 6mm 너트가 분리가 됐습니다. 무브먼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이 무브먼트를 새로 교체할 시의 무브먼트입니다. 인터넷에서 11개에 3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무브먼트가 요 포함해서 4개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개의 시계를 수리하거나 무브먼트를 교체를 했고, 이제 여덟 번째의 시계의 무브먼트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있는 부분이 무거움으로 아래쪽으로 가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공패킹을 하나 넣게 되면 무브먼트가 뒤쪽으로 더 밀려나가므로 더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브먼트를 잡고 있는 너트를 살짝 조여줍니다.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뒤쪽에 있는 무브먼트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양옆으로 이 상하로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침과 분침 바늘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침을 먼저 넣고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 분침을 넣고 고정을 해줍니다.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합니다. 현재 12시 20분입니다. 12시 20분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해서 활기차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 교체를 응용을 해서 버려진 빵도마 또는 버려진 도마에 시계 무브먼트를 장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빵도마나 도마에 무브먼트를 장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브먼트 축이 들어갈 구멍을 홀을 6mm 정도 뚫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 판이 될 부분, 무브먼트가 들어갈 부분을 약 5에서 6mm 정도 남기고 모두 파내야 무브먼트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빵도마가 있습니다. 이 빵도마는 집에서 쓰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빵도마를 잘 다듬어서 시계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무브먼트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빵도마의 두께는 약 2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가 들어갈 자리를 약 5mm 정도 남기고 네모로 뒷면을 조각을 해서 파내야 됩니다. 빵도마를 다듬을 때는 그라인더에 사포날을 장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라인더 날로 빵도마를 달면 하얗게 속살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뒷면에 무브먼트가 들어갈 자리를 끌과 조각도를 이용해서 55mm 곱하기 55mm까지로 파내고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칠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색깔이 나고 시계 바늘 초침, 분침, 표시할 수 있는 시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잘 말려줍니다. 말려준 이후에 시계 바늘을 장착해서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시계가 주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빵도마가 시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둥근 도마를 이용해서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뒷면에 무브먼트가 장착된 홀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축이 들어갈 6mm 홀을 가지게 되면 판이 완성이 되고요. 뒷면에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부디를 이용해서 약간씩 조각을 해주게 되는 그 시간이 들어갈 자리에 아크릴 페인트를 이용해서 진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손잡이 부분이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되면 왼쪽은 먼저 했던 거고 오른쪽은 나중에 했던 거고 이렇게 시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